계속해서 2교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기존 정보를 활용하라. 다시 말하면 직무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데 뭐 관찰법도 있고 면접법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거 너무 섞어서 콤비네이션 메소드로 할 수 있는데, 요즘 또 큰 추세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라는 거예요. 기존 정보를 활용하라.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요즘 대세입니다. 대세인데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S, National, National and Competence Standard다. 그러니까 국가의 역량 표준, 그러니까 National Competence Standard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직무, 어떤 작업, 또 어떤 과목을 위해서 국가가 정한 역량의 어떤 표준들, 이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에서 각 분야마다, 또 어떤 각 직무마다,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산업 전반의 어떤 직무마다 그 직무에 필요한 컴피턴시 스탠다드가 국가에서 만들어 놨죠. 이제 이런 걸 활용하라는 겁니다. 활용하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실제적으로 뭡니까?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쉽게 얻어서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드는데, 표준을 만들어 가는데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기존 정보를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서 소개된 것은 뭐냐니까, 미국에서 하고 있는 노동부, 미국도 역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오네트라고 있어요. 여기 뭐냐니까, 여기 오네트. 근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NCS예요. 이제 요런 건데, 요거는 직종, 우리말로 뭐 번역을 하면 직종에 관련돼 있는 정보망 네트워크이다. 아쿠페이셔널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어떤 미국에서도 이런 직종에 필요한 요건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표준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오넷에서는 어떤 정보가 기존 정보로 담겨 있냐. 그러니까 이런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험 요건이 필요하다. 훈련은 이 정도 받아야 되고 경험과 자격증 어떤 게 필요하다. 직종 요건이 있습니다. 이 직종에 필요한 요건은 과업활동, 작업장 여건, 조직 여건, 그 다음에 직종의 특수, 필요한 기계, 도구, 장비, 기술, 수행과학과 기술, 노동시장의 특성으로 보면 노동시장의 정보, 직업의 전망, 임금 요소가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자는 어떤 직무에 필요한 작업자는 어떤 능력과, 또 직업 작업자는 어떤 과업의 가치를 가질 수 있고 과업의 스타일은 어떤 것이 한다. 그 다음 작업자의 가져야 할 리콰이어먼트는 기본 기술은, 그 다음에 또 기능 기술,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미국의 그 직종 정보망이라는 기존 정보망에 다 이렇게 조사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앞에서 본 7가지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직무를 분석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미국 노동부에 나와 있는 이런 요건들, 또 어떤 작업 특성들을 잘 정보를 활용하면 직무 분석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뭐라고요? 사전 정보, 기존 정보를, 다시 말해 레디메이드 돼 있는 정보를 활용해서 직무 분석에 활용하라. 근데 이것도 상당히 유익합니다. 요 이제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잠깐 얘기했는데 NCS예요. NCS도 여러분 아다시피 아마 우리 교과목도 전부 다 뭡니까? NCS 기준으로 편성을 하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니까, NCS 안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목적은 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과목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필요하다. 그럼 이 요건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과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 어떤 기술, 어떤 사전 지식이 필요한가, 이런 아주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목을 감당했다는 것은
A라는 과목을 NCS에 의해서 감당했다는 것은 이 과목에 필요한 requirement, 요구 조건을 다 완수하고 이수했다. 그래서 NCS 과목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적용 능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그 NCS라는 틀을 만들어서 굉장히 세밀하게 깊숙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직무가 있으면 그 직무에 관련되어 있는 NCS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여러분 확보를 해서 조사를 해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이런 기존 정보 활용하라. 이제 이렇게 해서 뭐라고요? 직무 분석을 위한 정보의 수집은 완성이 되어졌죠.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정보가 다 나오면 아까 얘기했지만 분석하고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직무 분석의 산출물, 아까 정보를 수집을 해서 수집된 정보에 근거해서 종합하고 정리한다. 그러니까 정리한 결과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job description, 그 다음에 직무 기술서하고 job specification, 직무 명세서, 이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무 분석의 어떤 결과로서 나오는 결과물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이게 내용에 보시면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고요. 또 하나는 직무 명세서, 이건 이제 간단하게 job spec, 요거는 job descrip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결론으로 나오면 직무 분석이 끝난 겁니다. 결과물이니까요. 요 두 가지를 여러분 최소한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해하고 읽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요, 여러분이 기업에 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 있는 회사들은 거의 다 job description과 job spec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굉장히 주먹구구식이에요. 관리의 효율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 가서 그렇게 조금 아직도 이런 직무 분석이 미진한 영역에 가면 여러분 이제 기여를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알아야 기여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이 직무에서 요구되는 요건하고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요건이 일치가 되어지죠. 그럼으로써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관리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뭐냐? 산출물이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직무기술서. 이거 나오면 여러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직무기술서라든지 직무명세서를 보고 정확하게 파악도 할 수 있어야 돼.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조금 잘 보기 바래요. 자, 직무기술서는 뭐냐? 이런 겁니다. 어떤 우리가 이제 관심이 되는 타겟이 되는 직무가 가지고 있는 과업, 임무, 책임, 세부 내용과 요소를 있는 그대로 기술해 놓은 문서다. 모두 관찰 가능한 것들이다. 이건 누구나 이해하고 관찰 가능한 내용이다. 직무 명세서는 이건 이제 일 자체예요. 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직무 명세는 뭐냐? 한 개인이 이 직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요걸 갖다가 knowledge, 기술, 스킬, 그 다음에 능력은 ability. 세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knowledge, skill, ability. 요와 같은 인적 요건들을 기술로 한 문서다. 요 문서는 여러분 듣습니까? 관찰을 통해서 안 나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job description은 업무 일에 대한 기술이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사람, personal requirement에 대한 결과죠.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걸 조금 더 표로 여러분 좀 이해하면 쉽겠죠. 그 밑에 한번 표 5-5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 직무의 내용 뭐 어떤 내용이 있다. 뭐 아까 뭐 인사다. 뭐 직무의 내용이 되면 직위는 누구다. 이래 놓고 이제
두 가지가 나와야 된다. 이 직무를 하는 이 직위의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기본 요건이야. 하나는 직무 기술성, 하나는 직무 명세서가 딱 나와요. 요걸 이제 만들어내야 돼. 연결시켜야 돼. 이제 이렇게 해야 이 전체를 갖다가 이 직무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지. 자, 보세요. 아까 직무 기술서는 뭐예요? 일이라고 그랬죠, 일.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는 인적 조건이라고, 휴먼 퍼스널 리콰이어먼트라고 그랬지. 요 두 가지가 기본 요인인데 보세요. 아까 job description, 직무 기술서에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어디서, 언제 요 내용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업무분 job description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 아까 직무 명세 job specification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knowledge, skill and ability 요걸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제 사람에게 필요한 요건 요걸 분석해서 기록한 게 직무 명세서 job specification이라고 그랬죠. 보면 자 직무 경험, 필요 교육 훈련, 요구되는 능력, 최소 학력, 전공, 정신적, 육체적 요건 요런 내용들이 기록된 게 직무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내용 아시겠죠? 어떤 것이 job description이고 어떤 것이 job specification. 요것이 직무 분석의 결과로 딱 도출되어지면 이 직무와 이 인적 그러니까 직무의 job requirement하고 그 다음에 personal requirement가 조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딱 분석할 수 있죠. 여기서 뭡니까? 관리의 묘미가 있잖아. 이거 딱 나오면 직무 분석이 되어지면 뭐 상당히 효율을 기하는데 음, 능률을 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걸 위해서 하는 거니까. 요거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요 어떤 이 구도 산출물의 어떤 사례를 하나 우리가 검토를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먼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여러분 책에 상당히 괜찮은 사례가 실제로 했던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무슨 예를 들면 스타벅스 뭐 이게 H대학 에리카 줌에서 이제 사례를 들었는데 자 이게 보니까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사례는 스타벅스 한양대학교 에리카 줌에서 서비스를 하는 직무 뭐 주로 이제 서비스 업무잖아요, 그죠? 그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직무를 갖다가 이제 먼저 앞에서 봤듯이 직무 기술서라는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 뭐라 그랬죠? 어, 일 자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었잖아요. 자, 직무 개요는 뭐냐? 좋은 원두로 커피 기계를 활용해서 고객의 입맛에 맞게 향이 좋은 커피를 만들어낸다. 이게 뭡니까? 어, 그, 뭐 스타벅스에 있는 매장에서 감당해야 할 어떤 직무 내용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좋은 원두 가지고 기계 잘 활용해서 고객의 입맛에 맞는 좋은 커피 만들어낸다. 이게 직무 개요인데, 그럼 내용 이렇게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필요합니까? 컨텐츠는 자, 고객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제조해야 되고 매장의 청결 유지해야 되고 새로운 메뉴 개발해야 되고 서비스를 계속 어떻게든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직무의 내용인데요. 뭐 취향에 맞는 커피는 뭡니까? 에스프레소 추출하고 제조한다. 그 다음에 취향에 맞는 커피를 제조한다. 좋은 원두 사용으로 막 이런 내용.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매장의 청결. 이제 이런 게 직무 내용이고. 자, 좋은 기계, 도구, 장비는 주로 어떤 게 갖추어져야 되느냐. 커피 머신, 에스프레소, 그 밖에 커피 제로, 지금 업무. 작업 환경은 자, 바에서 일한다. 우리나라 여전히 바리스타는 직업 자체가 전문직보다는 커피 전문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그 다음에 공인된 자격증 상당히 필요하겠죠. 작업 환경에서. 국가 공인 양성소가 많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실무가 아주 중요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바리스타 혹은 어떤
이 서비스 매장에서 요구되어지는 지금 처한 환경이죠. 요런 것들이 있던 이런 직무 환경에서 보니까 여기에서 이런 직무를 잘하기 위해서 직무 내용은 이런 거고 그러니까 환경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된다. 요게 이제 이 직무를 놓고 정보에 근거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직무에 대한 디스크립션이에요. 직무 기술서예요. 자, 여기 기술서가 나왔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직무 명세였죠. 그럼 명세를 한번 봅시다. 자, 요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앞에 있는 그 직무 기술서야.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요거는 스페시피케이션, 다시 말하면 인적 요건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자, 똑같은 건데요. 자, 일반 요건 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 환경에 어울리는 그 직무를 놓고 감당해야 할 human requirement는 뭐냐? 일반 요건 보니까 자, 일반 요건에 남녀별 적성, 뭐 남녀가 누가 좋냐? 이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녀 공동이 여기 보면 남녀 공통이다. 뭐 그러니까 여기 잘 봐. 자, 잠깐만요. 여기서 남녀 공통이다. 기초학력 제한 없다. 나이 제한 없다. 여기 이제 일반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 감당하기 앞에 있는 이런 바리스타 좋은 커피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이 매장에서의 서비스를 감당할 인적 요건은 참 남녀별 적성이 따로 필요할까? 공통이다. 기초학력 필요 없다. 나이 필요 없다. 자, 그다음 자격 요건. 자, 여기서 이제 요런 것은 기본 일반 요건은 그런데 기본 자격 요건을 보겠어요. 자, 이탈리아의 바리스타 전문 기관인 아카페 예스 같은 유명한 곳에서 바리스타 과정을 밟거나 국내에 실시하고 바리스타 트레이닝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커피 전문점에서 바리스타를 채용하고자 할 때 면접을 통한 면접 등의 일정한 절차를 통해서 각 매장에 처한 자격에 정함 선발한 후 각 매장의 본사에서 트레이닝을 그러니까 일단은 각 각각의 매장에서 선발을 해요. 해가지고 본사에서 트레이닝을 실시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바리스타에 대한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기본 요건이 뭡니까? 일반 요건에다가 자격 요건은 바리스타 자격증을 이제 획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이 뭡니까? 이것이 이제 자격 요건이고 이거는 기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아까 세 가지였죠. 필요한 지식, 그 다음에 기술, 능력 세 가지였잖아요. 그죠? 요 네 가지가, 요 세 가지가 이제, 직무 명세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필요 지식, 기술, 능력. 자, 보세요. 지식, 예를 들면, 에스프레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이루어진 지식이 하이냐, 미들이냐, 로우냐. 그 다음에 커피 머신의 작동과 원리에 대한 지식, 커피와 취급 메뉴에 대한 완벽한 지식, 이해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요구되어지고 있는가. 이 스펙이 나와야 되겠지. 스펙이. 그 다음에 기술은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 커피 머신 작동 기술, 각 메뉴별 커피 조리에 대한 매뉴얼 레시피에 대한 관리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구 수준을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이게 지식 기술만의 능력도 이런 능력 고단 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넘어갈게요 그냥 요 이제 아까 지식 나리지 이런 지식 소유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자 다음 페이지에 어, 요 기술 부분은 여러분 그 책을 보세요. 책에 보시면 그 178페이지 보세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커피 머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 대처 능력, 기계 유지 관리, 그라인더에 대한 유지 관리 능력. 그다음에 이제 기타 인간적인 특성. 이건 내가 굉장히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슈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조건 없는 봉사.
여러분 178페이지 보세요. 그 다음 100%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서비스 정신, 예절, 애정, 그 다음에 매너, 뭐 예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까 어, 필요한 지식, 요 능력이라는 파트다.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특히 아까 세 가지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요건 그 중에서도 공통 요건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지식, 기술, 능력 요걸 딱 이제 서술해 놓으면 직무 분석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가 딱 두 개 나오면 이제 이 직무 분석이 끝났죠.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직무는 이런 능력은 이 직무는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직무에 필요한 것은 이런 거다. 환경이 이렇다. 이런 기계가 있다. 이 기계와 이런 환경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딱 맞춰서 결론을 내면 직무 분석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직무 분석이 완성되어짐으로써 아까 우리가 원했던 직무 분석의 7가지 목적, 뭐 어, 인력을 책정한다든가 보상을 한다든가 또 평가한다든가 유지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그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직무 분석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본 결론으로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가면 마지막 결론 정리 부분에 이런 산출물, 다시 말해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를 완성하면 직무 분석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완성된 결과를 가지고 뭡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직무 분석이죠. 요 부분 뭐 여러분 뭐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좀 자세히 보시고요. 요런 직무 분석을 여러분이 감각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여러분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관리 영역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많이 진출을 하는데 이런 관리할 때 무대뽀로 관리가 아니잖아. 일을 놓고 어떤 직무를 놓고 구체적으로 그 직무의 내면과 전반적인 현상을 볼 수 있는 어떤 분석 틀의 대표적인 것이 직무 분석이다. 이런 여러분이 조금 기본 지식을 가지고 현장에 가면 여러분 조금 차별적으로 여러분이 기여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분이 나름의 여러분의 영역을 구축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을 좀 여러분이 조금 더 체계 있게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이 수업에서는 직무 분석의 어떤 목적하고 직무 분석의 프로세스하고 또 직무 분석의 이제 그 필요한 정보 수집을 어떻게 하느냐, 그 약간 NCS하고 여러 가지 기존 자료 활용하라는 거였죠. 공적인 자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분석해서 정리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서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도모하고자 하는 직무 분석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결과물이니까요.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내가 지금 이 직무 분석 결과를 통해서 어디에 활용할 것인가, 어떤 목적을 달성할 것인가를 놓고는 이제 이걸 활용하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적은 조직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이제 요것이 전반적으로 어떤 결론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을 여러분 조금 절차를 가지고 잘 이해해 주기 바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NCS 좀 각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최근에 보니까 제일 좀 잘 돼 있는 게 어떤 물류 관리 같은 곳인데 여러분 이제 물류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는 이 물류 업무를 놓고 어 직무 분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NCS 아까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그랬는데 이런 물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역량 표준 컴피턴시 스탠다드 CS 그냥 내셔널 앞에가 붙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핵심은 뭡니까? 이런 분야에 이런 물류 분야에 진출을 해서 이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 requirement가 필요하냐, 어떤 기술과 어떤 지식과 어떤 능력이 요구되어지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런 그럼 내가 그냥 어떤 분야에 진출할 때 이런 직무에 대한 스펙, 다시 말하면 직무 명세서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갔으면 뭡니까? 새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 여러분이 이제 이런 직무를 놓고 분석적인 차원에서 쫙 보니까 이런 능력과 이런 지식과 이런 기술을 가지고 가면 뭡니까? 차별이 되어지죠. 훨씬 업무가 수월하고 넥스트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훨씬 좀 더 어떤 뚜렷하게 차별이 되어지는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직무 분석, 직무 명세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고 또 이런 전반적인 틀과 인식의 폭을 가지고 현장의 어떤 직무에 접근할 때 여러분이 훨씬 더 차별적인 여러분의 포지션,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구축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이 직무 분석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좀 잘 이해를 하셔서 여러분이 직무에서 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남은 이 평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